안녕하세요. 초당입니다. 전 시간에는 명상하는 방법과 단전 호흡이 이루어지는 실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우리 몸이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이 이루어지려면은 내 몸에 단전 호흡과 복식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지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전 호흡이 이루어지는 환경,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단전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단전 호흡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에? 코로 들어간 공기가 코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딘가 막혀 있거나 하면은 단전 호흡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에서 시작되는 통로, 단전까지 가는 막힌 통로를 뚫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코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단전으로만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얼굴에 있는 눈으로도 가고 귀로도 가고 뇌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은 폐호흡이라고 하는데,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폐의 말단 꽈리세포에서 혈액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이것을 폐호흡이라고 해요. 그죠? 폐호흡.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들어온 산소와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 이것을 취환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줘요. 우리 혈액 속에는 적정량의 산소와 적정량의 이산화탄소가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폐호흡이죠? 그죠? 근데 이 호흡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 폐호흡이 전부인 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봤던 단전호흡, 복식호흡, 여기에서 숨 쉬는 거, 요 호흡은 뭐죠? 이게? 요 호흡이? 이게 폐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가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 기관이 코로 들어가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나요? 얘네들은 혈액에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폐호흡은 혈액에 우리 몸의 혈관에 직접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폐호흡.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공기가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 이 공기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게 공기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공기가. 자, 폐호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폐호흡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우리 전체 호흡 중에 30% 정도를 차지해요. 폐호흡이 30%. 자, 그럼 우리 몸의 전체 호흡이 100%라고 봤을 때 나머지 70%, 이 70%는 어떤 호흡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요 70%. 이 70%를 알아야지 100%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70%의 숨이 어떠한 경로로 우리 몸에 유입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30%는 기도를 통해서 폐로 전달을 해서 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코로 유입된 공기가 일부는 우리 몸의 눈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일부는 귀로도 가고, 또 일부는 뇌로도 가고, 나머지 60% 정도의 공기는 우리 몸으로 전달이 돼요. 몸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 비강, 그러니까 이 코의 구조죠. 코의 구조. 이 코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은, 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일부는 폐로 들어가고, 요 비강 주변에 비강편도라는 것이 있어요. 비강편도가 이 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강편도. 입 주변에는 입 맨 끝에 구강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혀 쪽에 설편도, 이런 편도들이 있어요. 이 편도라는 거는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면역세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것들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공기가 유입이 돼서 걸러주는, 그러니까 폐로 들어가는 공기나 공기에 섞여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편도선들이 여기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들의 역할이 바로 이 폐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작용을 한다. 이 편도선들의 형태는 편도선이래. 그렇죠. 구강편도, 비강편도. 그래서 여기 얘네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아주 벌집 모양이 아주 미세한 구멍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 구멍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멍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그냥 여기 걸러 지나가면서 이런 공기만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 공기가 통과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숨길, 이 편도선들이, 비강편도, 구강편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숨길이에요. 제2의 호흡기관. 1차의 호흡기관이 코라고 한다면은 2차 호흡기관이 바로 이 편도들이에요. 편도들. 얘 형태는 아까 설명했지만은 아주 미세한 구멍, 벌집처럼 아주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진 통로들로서 안에는 점액질의 면역세포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여기를 공기가 통과하려면은 면역 체계들을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한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 통과를 하려면은 다 걸러줘요.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걸러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깨끗한 공기, 정화기. 예? 그죠? 깨끗한 공기만 안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입이. 자, 아까 일부는 눈으로 보냈고, 일부는 귀로 보냈고, 일부는 뇌로 보냈고, 요 눈과 귀와 뇌는 제가 편을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요 70%의 공기, 70%의 공기가 어디로 유입이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70%의 공기가 어디로 유입이 돼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이 편도선, 이 편도들이 다 공기의 통로들이다. 공기의 통로들. 그리고 이외에 여기 비루관이라고 눈으로 통과하는 통과, 이관, 그 다음에 뇌로 가는 나비골,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 각 기관, 중요한 눈과 귀와 뇌로 가는 공기의 통로들이다. 별도의 통로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일단 70%의 공기가 유입이 돼요. 이게 70%의 공기가. 자,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 여기 이 단전호 복식호흡, 여기서 숨을 쉬었잖아요. 여기서 숨을. 이 숨이 코로 유입된 공기가 폐호흡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고.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요 유입되는 공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코에서 편도, 그러니까 구강편도, 비강편도, 요 편도를 통과한 공기가, 맑은 공기가 림프관, 림프관을 통해서 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림프관으로 유입이 돼요. 림프관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기로 유입이 돼서 여기에 모여진 공기가 전신에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전신에 어디로? 우리 몸의 근막으로 다 보내줘요. 근막이라는 건 어제 일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피부와 근육과 그 사이에 흐르는 제2의 혈액, 헤모글로빈이 없는 혈액, 제2의 혈액인 그 근막으로 공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쪽에 공기가 가야 돼. 그쪽으로 공기가 가지 못하면은 혈관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혈액 외에 그 전체, 나머지 몸 전체에 보내주는 공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가지 못하면은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기 그 나머지 70%의 공기는 일부는 눈으로 가고, 일부는 귀로 가고, 일부는 뇌로 가고, 나머지 전체는 구강편도, 비강편도, 이 편도선을 통과해서 우리 몸의 하단전, 단전으로 공기가 모여진다. 그래서 이 단전이 정말로 중요하다. 30%의 폐호흡과 보다 70%의 몸 전체로 보내지는 공기를 통제하는 곳이 바로 이 하단전이다.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이 호흡을 쉬어야 되겠어요, 안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호흡의 정체를 몰라. 요 호흡의 정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100%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100%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30% 호흡이 100%인지를 알고 요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나머지 70%는 이게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70%. 이 70% 공기가 이거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에? 훨씬 더 커요. 70%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얘도 중요하죠. 얘도 중요하죠. 실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 호흡이다. 이게 70%. 이 70%의 호흡을 우리가 되찾아주는 거, 되찾아내는 거,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이것을 이 70%의 공기를 찾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굳어있는 부분을, 굳어있고 유착된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단단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돼요. 말랑말랑하게 풀어줘야 된다. 자, 이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려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공기다. 공기. 음식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햇볕도 중요해요. 근데 그 넷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공기예요. 이 공기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들어가야지만이 아까 굳어있고 유착돼서 늘러붙어있고 막혀서 있는 부분들이 말랑말랑하게 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돼야지, 막혀있던 통로가 말랑말랑해져야지 공기 소통이 원활해지고 안에 차있던 노폐물들도 빠지게 되고 끊어진 신경도 복구가 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공기 70%의 공기, 요 공기를 찾아내야 된다. 요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요것을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코로 유입된 공기의 통로,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통로, 물론 다른 부위들도 여기가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공기가 유입이 되면은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풀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요 입구부터 통로를 열어주는 작업.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명상. 요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은 요즘에 사람들이 이 코도 잘 막히고 뭐 감기도 걸리고 하면 맥혀버리고 원래 숨은 콧구멍은 두 개인데 한쪽으로만 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콧구멍이 원래 두 개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콧구멍이 두 개가 이유는 두 콧구멍으로 공기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만이 내 몸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다 활용을 해야 돼. 두 개로 공기가 충분히 들어와서 내 몸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막혀. 여기 막혀. 뭐 코도 막히고 중간에 통로도 막히고 단전도 꺼져버리고 뭐 가슴은 오므라들고 뱃살은 푹푹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이라는 공기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통이었는데 100이라는 중간에 다 막혀서 50%밖에 못 들어와. 50%밖에. 50% 못 들어오면 콧구멍 두 개 다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쉬어도 50%는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 코는 번갈아 가면서 한쪽은 쉬었다가 이쪽 쉬고 또 이쪽 반대로 이쪽 교체해서 쉬고 교대로 쉬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니에요. 두 구멍이 있는 이유는 이 두 구멍으로 충분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두 구멍의 코는 항상 뻥 뚫려 있어야 된다. 한쪽 막히고 한쪽만 호흡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의 통로가 막혀서 50% 내지는 30% 정도의 호흡에 의존하고 있는 거다. 30% 정도의 호흡에. 이 70%는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 코로 유입되는 공기가 눈으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 막히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막혀 있는 통로 비루관이라고 하는데 그 통로를 열어주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열어주면은 눈이 어떻게 건강을 해지는지 눈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요 자세, 요 젖히는 자세.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기 뭐 하면은 코 잘 막히잖아요. 코 막히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죠? 코 잘 막히잖아요. 일반인들 그냥 그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코가 막혔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베개 등에 보이고 머리를 이렇게 젖혀주시면 돼. 젖혀주시면은 빠르신 분들은 3분 안에 코 뚫려버리고 조금 많이 막혀 계시는 분들은 그 막힌 정도에 따라서 뭐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막힌 정도에 따라서 뚫리게 돼 있어요. 뚫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 포인트는 요 관이 요렇게 수평이 돼 있는 상태로 막혀 있거나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막혀 있거나 근데 이 상태에서 현재 코를 풀었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막힌 게. 풀었을 때 안 나오는 상태. 막힌 거예요, 지금. 풀었을 때 나와주면 좋은데 풀었을 때조차도 안 나와요. 이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요거의 기울기를 자, 요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 기울기를 반대로 아래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에? 이쪽이 막혀서 못 나와 지금. 그럼 반대로 해서 이쪽을 거꾸로 내보내는 거죠. 이게 후비루라고 하잖아요. 후비루. 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막히면은 거꾸로 이렇게 코를 잡아 바람을 내서 잡아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그와 비슷한 거니까. 그와 비슷한 거. 이 기울기를 반대로 해주면 잠잘 때 이렇게 기울기를 반대로 해주면은 이게 스물스물 여기 고여 있는 것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여기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뱉어내거나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당연히 더 안 나오겠죠, 여러분. 서 있을 때는 누워 있을 때는 그나마 수평인데 얘는 거꾸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는 뭐 풀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막혔다. 뭐 어떻게? 뭐 차나 뭐 어디 그 등받이나 이런 데서 목을 걸치고 머리를 샥 젖혀주면 되지. 한 5분만 젖혀봐. 5분 정도 젖혀주시면은 웬만한 간단한 코막힘 정도는 다 뚫려 그래. 그게 안 뚫린다. 그러면 평소에 이미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이 여기 간단하게는 안 뚫려. 그거는 안에 이물질, 뭐 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보면 부비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농이 많이 차 있으면은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거는 손이 막 거기가 막 찐득찐득한 것이 막 꽉 차 있어가지고 막 굳어버리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거는 현대 의학에 의학에 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것들은 부비동 열어서 가능하면 열을 때 조금 요거 부분을 다치지 않도록 하고 열어서 끈적끈적하게 아주 그냥 늘러붙어 있는 것들 다 긁어내줘야 돼. 그걸 긁어내줘야지 시원해져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차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차지 못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몸의 호흡은 원래 100%의 호흡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폐 호흡은 그 중에 3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30%밖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30%가 바로 폐 호흡이다. 나머지 70%의 우리의 호흡이 있는데 이 호흡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호흡을 되찾아야만이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70%의 호흡을 찾아가는 방법을 차근차근 순서에 의해서 그 호흡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호흡을 찾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몸은 건너뛰기가 없어요. 건너뛰기. 그러니까 치유의 순서가 뭐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면은 자, 뭐 1, 2, 3번을 건너뛰고 4번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자, 1번을 치유해야만이 1번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2번을 해결할 수가 있고 2번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3번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치유하는 과정은 순서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 그 순서를 하나하나 처음에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의 양이 이러한 건데 그런 것이 어디로 어떻게 유입이 돼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코와 눈의 건강에 대해서 눈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어린 아이들 때부터 안경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정확한 치유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 눈이 건강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방법도 아니고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